물러서지 않는 마음. 니체에게 배우는 삶을 지탱하는 태도. 힘을 주는 말이 필요한 순간. 고통을 건너는 순간 빛나는 것. 누구나 살면서 꿈 하나쯤 품고 산다. 물론 그 꿈의 내용과 방향은 각자 다 다르다. 누군가는 창업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멋진 소설 한 편 완성하는 게 꿈이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니까. 그 꿈에 우리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산다.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문제는 그 노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이 되어도, 30이 되어도, 아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꿈을 이루는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희망회로부터 돌리며 시작한 창업은 회로가 까맣게 타버렸는지 늘 해결해야 할 일투성이고, 큰 기대 안에 라고 말하지만 결과 발표일만 되면 마음 졸이게 만드는 공모전도 늘 탈락 소식뿐이다. 안정과 행복만 향해 갈 줄 알았던 결혼 생활도 늘 폭풍처럼 요동치고, 선의와 호의는 늘 둘리가 되어 내게 돌아온다. 아니,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불안과 고통, 혼란을 거치며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된다.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견뎌가며 꿈꿀 필요가 있느냐고 말이다. 편한 삶, 안정이 보장된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느냐고 말이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니체. 꿈에 대해 말하기 전 이 사람의 삶부터 살펴보자. 우리에게 꽤 익숙한 이름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독일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문학적, 예술적으로 꽤 영특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법이다.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그는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친구들 외에는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도 그의 결함이라면 결함이다. 그는 1869년 20대 중반의 나이로 바젤 대학 문헌학 교수가 되었다.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니체는 교수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매번 수많은 학생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타 대학에서는 그를 스카우트할 방법을 찾고 싶어 안달이었다.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니체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 발단은 그의 대표작인 비극의 탄생을 출간하는 데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에는 이성과 절제, 중용 같은 가치들을 거부하고 생성과 소멸, 파괴, 창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학계에서 추방된 그는 건강도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시력도 크게 떨어졌다. 그럼에도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책을 출간하며 결국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누구보다 주목받는 학자였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평생을 외면받으며 살아간 인물이 바로 니체였던 것이다. 인간은 안정이 아닌 힘을 원한다. 우리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적당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니체의 대답은 그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력이 고양되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있다. 비록 그 삶이 짧고 험난하더라도 말이다. 자신의 힘을 키우고 이를 통해 위대한 무언가를 성취하며 자신이 고양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누구나 가지는 충동이자 본질적인 욕망이라는 이야기다. 안락한 생존과 쾌락 가득한 삶만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을 니체는 말세인이라 불렀다. 그 반대편에는 초인이 있다. 초인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존재다. 고귀한 인간 혹은 기품 있는 인간이라고 불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며 외부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간. 나아가 항상 그 상황의 주인이 되는 인간이다. 이들에게 세계는 단연코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인다. 그렇다면 초인처럼 사는 삶, 다시 말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니체는 인간의 정신은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으로, 사자의 정신에서 아이의 정신으로 발전한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왜 이걸 해야 하지? 라고 묻지 않는다. 그저 그것이 재미있어서 한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제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아이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선 지금의 인생이 다시 반복될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떨까? 아마 대부분 지겹다라거나 그런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초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다를지도 모른다. 어려움을 마주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 때문이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매 순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삶이자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라. 초인의 삶,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간다. 니체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주체성을 지니는 것이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고 끝끝내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삶의 즐거움을 알아낼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다. 니체는 말한다. 인간에게 지상과 삶은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가벼워져서 새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초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단점조차 강점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말 것, 끝까지 별을 품을 것. 삶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나 하루하루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니체는 이런 세상에서 운명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단죄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자유의지의 철학과 일종의 패배주의에 해당하는 숙명론, 마지막으로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운명애의 철학이 그것이다. 자유의지의 철학은 쉽게 말해 하면 된다 라고 외치는 철학이다.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그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성공한 이유는 노력과 의지, 용기 때문이며 누군가의 실패는 자신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숙명론은 일종의 패배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실패는 운이 없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성공 또한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다. 숙명론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운명의 철학은 자신에게 던져진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이다. 이는 자유의지 철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음을 인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가령 음악에 소질이 전혀 없는데 노래를 평생 업으로 삼겠다고 하거나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아이에게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닥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여건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 삼아 더 큰 성취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의 철학을 지닌 사람들이 지닌 태도이다. 물론 운명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자신의 소질과 재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늘 어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굳이 거창하게 꿈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분명 아픈 속 달래가며 한 발 물러서야 할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다. 아니,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 그런 순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과 노력, 그 둘 모두를 품은 시간이 쌓여 다시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당신이 여느 때처럼 고통의 순간을 건너는 중이라면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다시 한번 사로잡혀 있다면 니체의 말을 기억하자.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별을 품고 사는 중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반짝이는 별을 말이다. 이상은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 중에서 니체에게 배우는 삶을 지탱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혼돈은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삶만 꿈꾸는 말세인이 되지 말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줄 아는 초인이 된다면 마음속 혼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반짝이는 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